읽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중에 으뜸은 역시 건강 아닐까요? 저는 건강식으로 병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건강 서적과 전문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저와 제 가족의 식단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강식을 시작하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멸치볶음 만들어 보면서 좋은 식재료의 기준과 산패를 막는 올바른 조리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상세 레시피는 더보기란에도 남겨놓겠습니다. 멸치볶음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는 역시 멸치겠죠. 멸치가 다 똑같은 멸치로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좋은 멸치는 따로 있어요. 멸치를 구입하실 때 살펴보셔야 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냉풍 건조입니다. 멸치는 조업 후 몇 분 내로 죽게 되면서 선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에서 바로 삶은 후 공장으로 가져와 건조 작업을 합니다. 건조를 마치면 우리가 흔히 구입하는 멸치의 모습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건조 방식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다수의 멸치는 열풍으로 단시간 건조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센 불로 구우면 겉은 타고 속은 익지 않는 것처럼 멸치를 열풍 건조하면 겉은 말라서 식감이 단단할 수 있고 적정량 이상의 수분이 남기 때문에 장기 보관 시 변질되기 쉽습니다. 해날 멸치는 열풍 건조보다 4배나 긴 시간이 걸리는 냉풍 건조를 하는데요. 열을 가하지 않아 영에서 파괴가 적고 멸치의 겉과 속을 고르게 말려 이상적인 수분 함량으로 맞추기 때문에 식감이 좋고 장기 보관을 해도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해썹 인증만큼입니다. 해썹 인증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식품을 제조했다는 것을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해준 것입니다.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도 식품을 가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멸치의 경우 이 인증을 받지 않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비위생적으로 가공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냉동고에 보관 중인 멸치를 꺼내서 해썹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구입하셨다면 해당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해썹 인증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요. 판매자에게 해썹 인증 여부를 문의해 보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은빛 멸치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멸치 중 어떤 멸치가 더 신선해 보이시나요? 은빛이 나는 오른쪽 멸치죠. 전체적으로 색이 노랗게 변한 멸치는 조금씩 산패가 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만 노란 멸치는 산패한 멸치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오사리 멸치라고 불리며 산란기에 잡혀 지방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맛이 좋습니다. 멸치의 배가 주황색을 띠는 것은 새우나 플랑크톤 먹이 활동에 의해 생긴 것이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8cm 이상의 대멸이나 밴댕이는 지방이 많아 산패가 더 빠르기 때문에 3개월 이내 소진 가능한 양을 구입하신 후 반드시 냉동 보관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산루카스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과일 요리에 사용할 때 산패가 적게 일어나는 오일을 산화 안정성이 높은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오일은 다가불포화 지방산, 단일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지방산의 구조상 포화 지방산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높은 오일은 가열 시 비교적 산패가 적고요. 다가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높은 오일은 가열 시 실시간으로 산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산화 안정성이 매우 낮은 들기름으로 계란 후라이를 하면 산패된 계란 후라이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콩기름 포함 5가지 오일은 다가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산패에 취약합니다. 저는 아보카도 오일을 볶음, 구이, 대부분의 과일 요리에 사용하는데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산화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오일의 산도가 낮다는 것은 산패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오일의 산도 기준이 0.8%인데요. 산루카스 아보카도 오일의 경우 그보다 훨씬 낮은 0.04%의 매우 낮은 산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치상 산패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이죠. 우포의 아침 미청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미림이나 맛술의 경우 기타 과당, 설탕을 비롯한 다양한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의도치 않게 단맛을 더하거나 첨가물을 넣게 될 수 있습니다. 미청은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술이기 때문에 요리에 사용하면 깔끔한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의 원료인 참깨도 산화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가열에 매우 취약한데요. 착유하기 전에 깨를 많이 볶으면 고소한 맛은 증가하지만 착유와 동시에 산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깨를 많이 볶지 않고 저온에서 착유한 투명한 노란빛의 참기름을 고르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좋은 식재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봤으니 이제 멸치볶음을 시작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멸치를 마른 팬에 덮어서 비린내를 날리곤 하는데요. 이번에 사용한 해날 멸치는 신선도가 높아서 따로 덮지 않았어요. 덮지 않으니까 멸치가루도 거의 생기지 않았네요. 냉동 보관한 지 한 달이 넘었다면 접시에 편편하게 잘 펼쳐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가량 가열하는 방식으로 냄새를 날려주시면 좋아요. 채소는 양파 반쪽과 마늘 4알, 꽈리고추 6개 준비했습니다. 꽈리고추는 무농약이나 유기농 사용이 없어서 10분간 물에 미리 담가 농약을 제거했어요. 양파는 곱게 다져주세요. 마침 다진 마늘이 똑 떨어져서 통마늘을 다져서 사용했어요. 조금 귀찮긴 해도 향이 더 좋더라고요. 꽈리고추는 손톱 크기로 썰어준 후 씨를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아보카도 오일 3스푼을 팬에 두르고 약불에서 다진 양파와 마늘을 연한 갈색빛이 날 때까지 볶아주세요. 마늘을 진한 갈색빛이 날 때까지 볶으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약불에서 조심스럽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꽈리고추를 넣고 20초 동안 살짝 볶아주세요. 참치액 반스푼과 미청 4스푼을 넣고 알코올향이 날아갈 때까지 1분 이상 약불에서 끓여주세요. 생멸치를 먼저 드셔보시고 짠맛이 강한 멸치면 참치액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날 멸치는 염도가 많이 높진 않아서 감칠맛을 내기 위해 참치액을 소량 넣었어요. 양념이 많아 보이지만 멸치가 다 흡수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양념장에 멸치를 넣고 약불에서 볶아줍니다. 양파의 단맛과 마늘의 고소한 향이 멸치로 스며들 거예요. 3분 이상 오래 볶으면 바삭 고소하고 3분 이내로 볶으면 고소한 맛은 조금 덜하지만 식감이 부드러워서 좋습니다. 멸치가 다 볶아지면 불을 끈 후 유기농 올리고당 2스푼을 넣고 잘 버무려 줍니다. 저는 단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2스푼만 넣었는데요. 기호에 맞게 올리고당 양을 조금 늘리셔도 좋습니다. 올리고당, 물엿, 조청은 강한 열을 가하면 식은 후 딱딱하게 굳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불을 끈 상태에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한 후 다음날이 되었는데도 딱딱하게 굳거나 뭉치지 않았어요. 참기름은 가열용 기름이 아니라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열을 가하면 산패 속도가 빨라지니까 꼭 불을 끈 상태에서 넣어주세요. 산패 없이 건강한 멸치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밥 위에 얹어서 한 입 먹어보니 은은한 단맛과 고소함이 정말 좋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